안녕하세요, 주요TV입니다. 오늘은 원피스 1100화 심층 분석입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1100화의 첫 번째 주요 장면은 에그헤드에 방문한 키자루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의 대사입니다. 키자루는 베가펑크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일 때문에 왔어. 이 대사로 알 수 있는 건 키자루는 베가펑크에게 일 말고도 다른 이유로도 방문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마 베가펑크와 키자루가 생각보다 각별한 사이라는 걸 표현한 걸로 보이죠. 즉,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건 친구있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키자루의 배신설입니다. 분명한 건 키자루는 이번 1100화에서 니카의 춤을 베가펑크, 쿠마, 센토마루와 함께 추었습니다. 이 춤이 원래 키자루가 니카를 따르는 자를 표현하는 건지, 이번 에그헤드 편에서 해군을 배신하고 니카 편으로 간다는 떡밥인지는 정확히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세계 정부의 적인 니카의 춤을 추었다는 건 키자루의 배신 떡밥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건 키자루의 착장입니다. 키자루의 이름 볼사리노의 어원은 영화 볼사리노에서 따온 걸로 추정됩니다. 분명한 건 이번 키자루의 착장은 볼사리노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캐릭터와 착장이 같죠. 재미있는 건 볼사리노 영화에서 볼사리노라고 불리는 캐릭터는 영화에서 배신을 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키자루의 배신 떡밥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저는 23년 8월경 1098 심층소 2부를 통해 키자루의 배신설을 이야기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키자루의 배신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종합한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으니 키자루의 나머지 배신 떡밥 관련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키자루의 배신 떡밥이 맞다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앞서 말한 것처럼 키자루는 베가펑크와 각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목할 건 루피에게 쓰러진 키자루를 향한 세턴의 반응입니다. 1095화 속 세턴은 루피에게 쓰러진 키자루에게 말합니다. 너 치고는 일이 늦었구나 키자루. 이유라면 알고 있다만. 즉, 세턴은 키자루가 친구 베가펑크를 죽이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세턴이 굳이 해군대장 키자루와 함께 에그헤드로 향한 이유는 친구라도 세계정부의 정의를 위해서 친구를 쓰러뜨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즉, 키자루가 해군으로서 적합한 자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세턴을 함께 온 거라는 거죠. 그런데 세턴은 키자루가 베가펑크를 못 죽인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시 말해 세턴 입장에서 키자루는 이미 배신자라는 거죠. 만약 제 가설대로 키자루의 정의를 확인 겸 세턴이 함께 온 거라면 세턴은 명을 거역한 키자루에게 벌을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 벌은 에그헤드에서 베가펑크, 밀즈모자 일당과 함께 제거일 확률이 크지 않을까요? 즉, 세턴은 키자루를 죽일 거라는 거죠. 다음 주점에는 베가펑크에게 전보벌레가 있다는 걸 밝히는 키자루입니다. 키자루의 고백을 듣고 베가펑크는 말합니다. 그런 점이 문제야 볼서리노. 너의 그런 점이 싫다는 거다. 이에 키자루는 말하죠. 적당히 좀 해주라고. 이게 본직이니까. 이 대사야말로 키자루의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표현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이지만 직장의 역할은 충실히 하는, 즉 자신이 피해를 입을 정도의 행동은 하지 않는, 이는 키자루가 말한 직장 속 가축인 사축 그 자체이죠. 다만 분명한 건 키자루는 이번에 에그헤드 편에서 두 갈래의 길 중 선택을 해야 합니다. 친구인 베가펑크를 죽이고 해군에 남을지, 친구인 베가펑크를 위해 해군을 배신할지. 물론 현재 키자루는 배신 떡밥이 있는 만큼 키자루는 아마 배신할 확률이 크겠죠. 과거 쿠잔의 정의가 불타오르는 정의였지만 오하라 사건 이후 해이해진 정의로 바뀐 만큼 이번 에그헤드 편을 계기로 키자루도 정의관이 바뀌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 주 장면은 키자루와 함께 에그헤드에 온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가 키자루와 함께 올 정도라면 키자루와 드레이크는 어느 정도 친분이 있을 겁니다. 즉, 샤본디제도에서 키자루는 드레이크가 소드라는 걸 알고 있었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너무 세게 때린 거 아닌가요? 다음 주 장면은 본의를 치료해준 세턴의 조건입니다. 세턴이 본의를 치료해줄 첫 번째 조건은 칠무회에 가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의 왕국의 국왕이자 해적이자 혁명군이었던 쿠마가 왜 칠무회까지 갔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었는데, 이 역시 본의를 치료해줄 세턴의 조건이었군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칠무회를 가입해야 될 이유 중 하나는 에이스가 한 칠무회를 쓰러뜨려 후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쿠마가 베가펑크를 만난 시기는 베가펑크가 펑카즈드 사고로 에그헤드로 옮긴 지 얼마 안 되었던 시기입니다. 즉, 에이스가 칠무회를 쓰러뜨린 시기는 펑카즈드 사고가 난 4년 전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4년 전인 18살에 에이스는 이미 칠무회 한 명을 격파했었다는 거죠.
4년 전에 이미 칠무 현명을 격파하고 징배와 무승부까지 확실히 에이스 슈퍼루키이긴 하네요. 여담으로 해외에서는 에이스가 패배한 칠무회가 에이스의 불능력에 당해 불의 상처를 가지게 된 남자가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불의 상처를 가진 남자가 드래곤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본의를 치료해줄 두 번째 조건은 인간병기가 되는 것이며 세 번째 조건은 자아를 없애는 겁니다. 더 나아가 세턴은 쿠마가 혹시나 본의가 치료받으면 도망갈 걸 대비해 본의를 인질로 잡는다고 했죠. 즉 쿠마를 죽인 자, 다시 말해 본의가 복수해야 될 대상은 세턴이라는 겁니다. 1095화 속 쿠마의 기억을 본 본의가 생각했던 음성은 역시 세턴인 걸로 보이죠. 분명한 건 1099화에서 베가펑크는 단순히 사이보그가 되는 조건으로 거래하려고 했지만 세턴이 이를 도청하며 자신이 계획이 있다고 말한 만큼 세턴이 쿠마의 자아를 없앤 것은 확실했죠. 이를 통해 아카이노가 보니에게 한 의미는 보니가 쿠마를 인격이 없는 사이보그로 만들기 위한 대사였던 걸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나머지 세계정보의 대사 등 보니와 세계정보와의 떡밥이 정리된 이야기는 1099화 심층 분석을 참고해주세요. 다시 들어와 결국 쿠마는 보니를 위해 세턴의 조건을 받아들였고 쿠마는 세턴에 의해 인격을 잃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세턴을 상징하는 토성은 태양계 중 악마를 상징하는 6번째 행성이라는 겁니다. 쿠마가 베가펑크에게 악마라도 상관없었다고 이야기한 건 복선이 되었죠. 또한 이번 세턴과 쿠마의 대화로 또 하나 떡밥이 회수되는데 1072화 속 베가펑크는 쿠마가 왜 사이보그가 되었는지 왜 인격을 잃었는지 보니에게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보니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쿠마와 약속했다고 했죠. 그리고 쿠마와 베가펑크가 보니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이유는 보니를 위해 목숨을 잃은 쿠마의 희생에 보니가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더 마음 아픈 건 쿠마는 자신이 죽어도 보니를 살릴 수 있다는 조건에 울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쿠마는 정말 인격이 없어졌을까입니다. 세턴은 쿠마에게 인격을 없애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수술을 베가펑크가 집도한 만큼 혹시 쿠마의 인격을 옮겨놨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23년 1월경에 올린 1071화 신청구속 2부에서 쿠마가 철거인처럼 레드라인에 올라간 만큼 철거인과 쿠마의 인격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철거인이 니카의 심장 소리에 반응을 한 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이 가설이 맞다면 쿠마의 인격이 담긴 철거인이 세턴을 구하는 게 더 극적이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개인적으로 드래곤이 본인을 구해주고 추후 철거인이 군함 100척을 상대하면 멋지지 않을까요? 다음 주의 장면은 쿠마를 사이보그로 만드는 베가펑크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손이 부족한 베가펑크입니다. 베가펑크는 손이 부족하다며 자신이 5명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 생각 때문에 베가펑크는 분신들을 만든 걸로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건 베가펑크가 만든 분신은 총 6명이라는 겁니다. 실제 만들어진 분신은 6명인데 원래 만들려던 분신은 5명, 뭔가 떡밥이 있는 걸로 보이죠. 만약 샤카가 살아있었다면 실제 베가펑크가 샤카라는 가설도 세울 수 있을 텐데 아직은 단서가 많이 없는 만큼 뭐라 말하기에는 애매하네요. 재미있는 건 베가펑크는 자신 대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갈자 욕망을 감당하는 요크는 꼭 필요했었다는 겁니다. 가장 필요했던 분신이 배신을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네요. 다음 주장면은 쿠마를 그려주는 보니입니다. 떡밥이라 재밌는 부분이긴 하지만 이 그림은 쿠마 해적선의 졸리로저라는 겁니다. 다음 주장면은 에그에드에 도착하는 배입니다. 이 배에는 우미트가 써있는데 우미트를 검색해보니 우미트는 빅맘과 제르마의 정략 결혼에 참여했던 해운왕의 이름이었습니다. 즉 뒷세계의 왕 중 한 명인 해운왕 우미트가 보니와 쿠마가 있던 때 에그에드에 방문했었다는 거죠. 아마 해운왕이 에그에드에 오는 그림을 그린 건 떡밥이라기보다 단지 에그에드를 지은 상황을 설명했던 걸로 보입니다. 해운왕의 도움이 있었다 정도? 재미있는 건 빅맘의 다가와의 해운왕 우미트와 함께 참가했던 복신 루펠드는 베가펑크의 불법 연구팀 매즈를 후원했었죠. 다음 주요 장면은 다같이 피자를 먹는 보니입니다. 밝혀지길 보니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피자라고 합니다. 피자를 가장 좋아하는 음식인 이유는 가장 행복하게 먹던 음식이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여담이지만 베가펑크, 센토마루, 보니, 쿠마, 키자루가 피자를 먹는 모습은 1091화 표지의 모습과 같네요. 이 표지는 추후 나올 장면에 대한 복선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주 장면은 보니를 맞이하는 코니입니다.
재밌는 건 현재 코니의 모자를 보니가 쓰고 있다는 겁니다. 샹크스가 루피에게 밀짚 모자를 준 것처럼 코니가 보니에게 자신이 쓰던 모자를 준 걸로 보이죠. 보니가 쿠마를 향한 복수를 위해 항해를 떠나기 전 코니가 모자를 줬을 거로 보이는데, 여기에는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보여줄지 기대되네요. 다음 주장면은 보니를 감시하기 위해 간호사인 척 잠입하는 CP8 알파입니다. 알파가 칼리파와 비슷한 느낌인 걸로 보아 알파는 칼리파와 자매가 아닐까 생각도 드네요. 다만 제가 여기서 주목한 건 CP가 간호사로 잠입했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주목한 이유는 흰수염입니다. 흰수염이 샹크스를 만날 당시 흰수염은 링겔을 꽂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도플라밍고의 문양이 있는 링겔이었죠. 도플라밍고가 새 정부의 사나인 실무였던 만큼 간호사들도 CP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네요. 즉, 흰수염을 약하게 만든 건 세계 정부와 도플라밍고의 협업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다음 주장면은 칠무의 쿠마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첫 번째로 주목한 건 미호크입니다. 미호크는 신문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쿠마는 보니의 치료법을 찾던 중 미호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후 쿠마가 조로를 미호크에게 보낸 걸로 보아 미호크와 쿠마는 우호적인 관계입니다. 아마 우호적인 관계였던 만큼 쿠마의 칠무에 가입 사정을 이해하는 침묵인 걸로 보이네요. 여담으로 신문을 보던 미호크 옆에 폭발이 일어나고 있는데, 미호크는 또 어떤 배를 심심풀이로 침몰시키고 있었을까요? 실무의 쿠마에 대한 반응 중 또 하나 주목할 건 알비다입니다. 알비다는 쿠마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흰수염 정도의 거한인 모양이네. 혹시 대사는 흰수염도 쿠마와 같은 버커니아족이라는 떡밥 아닐까요? 분명한 건 어린 시절부터 쿠마와 흰수염의 피지컬은 비슷하긴 합니다. 더 나아가 쿠마는 흰수염처럼 아카이노에게 머리 한쪽이 날아가는 연출이 나오기도 했죠. 현재 티치도 버커니아족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도대체 버커니아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버커니아족에 관련된 이야기는 이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실무의 쿠마에 대한 반응 중 다음 또 주목할 건 징베입니다. 징베는 신문을 보고 말합니다. 전 국왕, 현 국왕도 있다만 해적의 세계도 변했어. 참고로 당시 현 국왕은 당시 드레스로자의 왕이었던 도플라밍고, 전 국왕은 소르베 왕국의 전 왕이 쿠마를 의미한답니다. 실무의 쿠마에 대한 반응 중 다음 또 주목할 건 사보입니다. 사보는 신문을 보고 말합니다. 실무에는 정부의 직속이지 않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임펠다운에 있던 이반코프는 그렇다 쳐도 사보도 쿠마에 대한 진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드래곤은 베가펑크와 어느 정도 소통하고 있던 만큼 드래곤만이 이 진실을 알지 않았을까 싶네요. 드래곤의 침묵의 의미는 쿠마의 모든 걸 이해하는 의미인 걸로 보이죠. 다음 주장면은 보니에게 편지를 보내는 쿠마입니다. 쿠마는 보니를 교회에 두고 떠나며 편지를 쓴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쿠마는 보니에게 10살이 되었다면 함께 가고 싶은 곳을 잔뜩 찾아준다고 하였죠. 하지만 쿠마에게는 지킬 수 없던 약속이었습니다. 진짜 역대급 슬픈 과거의 상이네요. 다음 주 장면은 호랑이에게 쫓기는 루피입니다. 이 연출은 1027화 표지 속 로저가 사자한테 쫓기는 장면과 비슷하죠. 요즘 오다쌤 사소한 떡밥을 많이 뿌리네요. 다음 주 장면은 이스트블루에 있던 쿠마입니다. 풍채가 많은 걸로 보아 쿠마가 있는 곳은 이스트블루 중에서도 루피가 있던 후샤 마을로 보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쿠마는 왜 이스트블루 후샤 마을로 갔을까요? 분명한 건 세계정부는 쿠마에게 지령을 내릴 당시 어디냐고 물어본 걸로 보아 세계정부는 쿠마가 이스트블루에 있던 걸 모르던 걸로 보입니다. 즉, 쿠마가 후샤 마을에 간 건 자의라는 거죠. 쿠마가 후샤 마을에 도착한 장면이 루피와 함께 오버랩된 만큼 쿠마가 후샤 마을에 간 이유는 루피와 연관된 걸로 보이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쿠마는 루피를 봤어도 루피는 쿠마를 못 봤다는 겁니다. 루피는 샤본지 제도에서 쿠마를 처음 본 것처럼 말을 했죠. 그렇다면 쿠마는 니카로 각성할 수 있는 루피의 존재를 보기 위해 후샤 마을로 간 걸지도 모릅니다. 다만 아직 단서는 많이 없는 만큼 루피를 보러 갔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하기도 하죠. 쿠마가 후샤 마을로 간 또 다른 단서가 하나 있긴 한데 그건 바로 지니입니다. 14년 전 지니가 납치될 당시 지니의 혁명군 계급은 동군 군대장이었습니다. 즉 동쪽 이스트블루를 담당하고 있던 걸로 보이죠. 다시 말해 지니는 이스트블루 한 왕국에서 납치당했을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즉 쿠마는 죽기 전 지니의 납치 배우를 조사하기 위해 이스트블루로 갔던 거 아니었을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